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자, 이론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메인의 핵심인데, 적중 백선. 백선이라는 게 100개 정도 문제를 최근 한 3년치 쫙 훑어가면서 엑기스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변형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문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하나의 이제 그 키 있죠. 구조로 딱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론하면서 몇 개 좀 샘플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을 해서 속속들이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 적중 백선. 우리 이제 교재에서 차근히 착착착 가면 되겠죠? 백제 백선에서 10개 모았다. 이거.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인 것은,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샘플은 18회부터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금 33, 34 계속 나가는데, 이게 대개 한 2년 토울 정도로 해서 쭉 반복되거든요. 역사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광조가 한번 나왔는데 뒤에 또 나왔더라 이거죠. 대개 이게 한번 나오고 조광조는 반드시 나와야 되나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키워드, 주제인데 한번 나오면 최소한 4회에서 5회 정도 뛰었다가 나온다 이거죠. 보통 한 1년에 4번 시험을 치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므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 길게는 한 2년치 정도를 쫙 정리를 하면 다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조광조가 했던 건 뭡니까? 혈량과 이렇게 나온다면 살짝 뒤집어 가지고 혈량과 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조광조 요 정도는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조광조, 혈량과 조광조. 그래서 핵심 인물 또는 사건 또는 용어를 기준에 두고 그 주변으로 키워드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공부하자. 이게 우리 포인트니까. 그래서 반복 출제되는 걸 돌아가면서 체크해 봅시다. 우리 룰렛 돌리듯이 주제들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00제 정도 좀 있어요. 1000개 정도. 그게 한 번 나올 때 50문제고 1, 2, 3, 4, 5니까 5, 25, 250. 그죠? 4번 하면 1000개 되거든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한 번 나온 거 잘 안 나오니까 최근 거보다는 한 2년 전 거 이런 거 보면 되겠죠. 다시 그렇죠. 1월에 시험을 치는데 12월 그 전에 10월 거나 직전 거보다는 한 1년이나 2년 전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약발이 좋다. 그렇죠.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맨날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듬성듬성 나오는 것들 조금 수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구별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합시다. 이게 우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 2년 정도는 토를 두고 정리합시다. 그게 여기거든요. 진짜로 그런지 이제 한 번씩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된 건 되지 않고 그래서 시대별로 쭉 풀어봤더니 범위들은 대충 색깔 보시면 돼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 중세, 조선, 개항, 강점, 현대, 통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통사는 시대별로 한 시대 내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대를 물어봤는데 조선이나 고려께 들어가 있고 또는 고대, 고려, 조선 다 엮어서 뭐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지역 이런 거 있어요. 강화도, 거제도 이런 거. 그런 게 통사로 또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은 기본적인 틀이 한번 정해지면 거의 계속 가니까 최근 거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을 정리한 게 이 표예요. 그래서 책에 교재에 다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래서 1월, 5월, 8월, 10월인데 약간 음영 들어가 있는 게 눈치채시켰지만 사람들은 좀 음영이 들어가 있고 책에 보시면 사람들하고 사건 그래서 약간 음영을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신문화 한번 나왔으니까 같은 해 해가지고 잘 안 나온다. 대신 2년쯤 뒤에는 또 나올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온 거 요게 지금 50문제 해가지고 쭉 정리했는데 4회니까 총 200제죠. 그죠? 200개 다 알면 중급 치면은 3급 이상은 충분히 70점이 아니라 80점쯤 나올 거예요. 100점은 이제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좀 깊이 그리고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표는 반복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되도록이면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나오는 분들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신석기, 구석기 이런 게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나왔을 때마다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자세히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론에서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전 문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재를 하나씩 보는 건데 이게 부분 어디 부분인지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대, 고려, 조선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이제 선사와 고조선 요게 한 세트 그리고 삼국시대 해서 고대 해가지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래서 주제가 요거 선사, 고조선 요쪽으로 주제 3개 정도 들어가고 고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가지고 여기 10개 되네요. 요거 한 세트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거의 순서도 정해져 있고 배당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여기만 제대로 보면 여기다 보면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 어차피 주제는 안 변합니다. 순서나 아니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핵심 관계를 알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선사시대인데 우리 책에 보시죠. 그래서 룰렛 돌아가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정동기, 초기, 후기, 철기시대. 그리고 지금도 철기시대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한번 나오고 이때 한번 나오고 이때 나온다는 게 이제 구석기가 답이거나 신석기가 답이거나 우리로 치면은 고조선 해가지고 비파형 동급 나오는 청동기 초기가 답이거나 후기가 답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석기가 답이면 옳은 거 찾아라. 이 경우에는 신석기가 답이면 나머지 답이 아닌 것들은 구석기, 철기, 청동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자 기출문제 또는 문제풀이는 답이네를 찾죠. 답이네를 찾아서 공부를 해요. 다만 이게 신석기가 답이니까 답이 아닌 애들은 아니잖아.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이 아닌 애들은 놈은 도대체 어딘 시대냐를 공부를 하고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응용이 될 때는 구석기가 답이 되는데 그때 신석기가 답이었을 때 답이 아닌 까메오로 출연한 것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또 답이 된다. 약간 헷갈리나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 해가지고 답이 하나 있고 아닌 게 4개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회 또는 그 다음 1년 뒤 또는 2년 뒤에 문제로 출제될 때는 답이 아닌 4개 중에 하나가 또 답으로 나온다 이거죠. 돌아가면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사시대는 이 5개 가지고 정리가 된다예요. 진짜로?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학교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빠빠빠, 빵빵빵 시대 체험학교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바닷가나 강가 움집에 살았고, 우리 박물관에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래서, 자, 시대를 물어봤죠? 근데, 키워드를 줬습니다. 뭐로요? 농사 시작했다, 이거. 움집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 신석기. 신석기 되겠죠?
그래서 신석기를 찾아라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적절하지 않으면 하나는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네 개는 적절하다. 네 개는 신석기고 하나는 신석기가 아니다. 그렇죠? 신석기가 아니면 뭐냐 이거죠. 아까 있었죠. 룰렛 돌아가면 구석기 아니면 청동기 아니면 철기 되겠지. 그죠? 그래서 1, 2, 3, 4, 5 돼 있는데, 자, 이거 쉬운 문제니까 가락바퀴, 조개장신구, 빗살무늬, 갈팡갈돌, 거푸집 있는데 신석기가 되고 신석기가 아닌 걸 찾아보세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 표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키 열쇠죠. 그래서 신석기를 물어보고 가락바퀴, 장신구, 빗살무늬, 갈팡갈돌은 신석기이다. 이고 아닌 거는 거푸집이다. 이거는 무엇이냐? 청동기다. 이거죠.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대비시켜서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그러면 네 개는 신석기, 하나는 신석기가 아님인데 요거는 청동기로 거푸집했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가락바퀴, 조개, 빗살무늬, 갈팡갈돌이 지금은 신석기에 옳은 걸로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회에서는 신석기로 옳은 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요 중에 넷 중에 하나가 딱 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 답인 거, 거푸집은 청동기네요. 또 찾아서 공부하지만 나머지 네 개는 신석기지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학습. 우리 이론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느냐입니다. 이게 이제 열쇠예요. 열쇠.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또 보겠죠?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되는데 이 유물이 돼 있어요. 일단 이 사진을 딱 보고 이게 뭐다? 라고 알면 갑인데 연천 전곡리고 사냥, 가죽, 땅 판다 되는데 이게 이름이 뭐죠? 알면 갑. 주먹도끼. 그죠? 주먹도끼는 그러면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 그러면 1, 2, 3, 4, 5에서 구석기인 게 하나이고, 그죠? 아닌 거는 그거 뭐냐? 이거죠. 구석기 아니면 또 했잖아. 신석기, 청동기, 철기겠구나. 근데 가락바퀴 여기 있네. 그죠? 아까 그 문제. 그래서 신석기로 옳은 거 찾으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하고 네 개가 옳은 거였는데 신석기 옳은 걸로 가락바퀴가 있었죠. 근데 그게 여기 또 사용이 됐네요. 신석기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안 바뀝니다. 이런 걸 이제 까매요. 그러는 거지. 예, 중요한 거고 모든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건데 이건 항상 쓰여요.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라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뭐 틀려라 이렇게는 문제를 잘 안 내니까. 그래서 가락바퀴는 신석기고 빗살무늬 또 나왔네. 그죠? 신석기고 고인돌 이게 이제 청동기고 반달돌칼 이것도 청동기고. 그래서 구석기는 막집.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거를 또 우리 키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석기를 물어봤어요. 구석기를 물어봤는데 구석기에 주먹도끼랑 동굴, 막집이 구석기 겁니다. 그리고 가락바퀴, 빗살무늬는 신석기고요. 청동기는 반달돌칼, 고인돌이네요. 이거죠. 하나 더 해주면 보너스로 팔조볶음도 우리 고조선 때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요런 표로 분류되는 것들이 항상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답이네와 답이 아니네. 이해가시죠? 답이네와 답이 아니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시대를 구분해주는 표지도 있지만 나머지 선지들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른 문제에서는 답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버릴 게 없다. 그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가 돼요. 선지가 5개니까. 그래서 신석기 물어봐서 가락바퀴, 빗살무늬 할 수도 있고 청동기에서 고인돌, 반달돌칼 할 수도 있고 반달돌칼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표로 전체적으로 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고 문제를 딱 보면 이 단어 탁탁탁탁탁 찍어서 5개 중에 돌아가면서 나오는구나. 끝. 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리가 되네. 그죠? 우리가 지금 100선까지만 주제는 50개고 50문제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거의 뭐 짝이 됩니다. 신나라. 자, 두 번째 주제는 그 다음에 고조선이네요. 고조선도 주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걸로 치면은 일단 고조선의 원래 처음이 단군조선이다. 그렇고 그 다음이 위만조선이죠.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합쳐버리면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망할 때 보니까 법이 있었는데 8개가 있더래요. 그죠? 그래서 8조 법금 그리고 유물로는 아까 청동기 때 고인돌도 있지만 고조선은 요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그리고 미송류식 토기. 그래서 요 비파형 동검과 미송류식 토기가 이제 초기 들어가고 후기 그래서 중국 연나라하고 싸우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비파형 동검을 개량한 게 세형 동검인데 요게 이제 고조선 유물로 확실하다 요겁니다. 그래서 핵심 되는 것들 잡아놓은 거예요. 고조선. 얘도 어차피 고조선도 항상 나와야 되는 거고 항상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항상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룰렛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003번 역사신문. 이거 역사신문 좋아해요. 이게 국사편찬위원회 문제 낼 때 역사신문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그 학교 교과서에 수행평가로 이거 역사신문 만들어라. 여기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빵빵빵년에 유만조선이 성립됐다. 세상이 변했대요. 그래서 유만에 대해서 준왕 신임받아 수비하던 유만이 왕검성 침입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 변화된 모습인데 첫째 중국 하고 한나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둘째는 삐리리다 돼 있는데 위만조선과 관련돼서 옳은 것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야, 태학, 무천, 불교, 철기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만조선은 초기 철기라 하지만 아직 청동기도 있고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한 중간쯤 되는 단계인데 1, 2, 3, 4, 5 선지도 약간 시대를 넓어가지고 철기랑 청동기랑 엮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만조선은 이제 철기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작이니까 자 가야 정복한 거는 가야는 도대체 또 언제쯤 얘기야? 한참 뒤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가야는 누가 정복했죠? 신라에서도 진짜 흥한 그죠? 진흥왕 법홍왕 때 금관가야도 있었지만 우리 이론 때 다 했습니다. 생각. 그래서 이건 신라 얘기인데 한참 뒤지, 그죠? 태학은 어느 나라? 고구려. 무천은 약간 뒤네요. 동해 해가지고 여러 나라 있습니다. 부고, 옥동, 마진변. 그때 동해 있죠. 동무 그랬어요. 동무들끼리 노는 거 있지, 그죠? 동무 그래서 무천. 그리고 불교 도입인데 불교 도입은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있던 소수리왕 때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백제가 침류왕 때 또 4세기 후반,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6세기 중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후 삼국시대 얘기죠. 그래서 이거 신라, 고구려, 동해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되고 본격적인 철기 수용 생산력 향상돼 있으니까 철기 수용 요게 이제 위만조선 때 얘기.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거는 철기 시대에서 이전에 고구조선이랑 연결시키지 않고 위만 이후로 삼국시대와 연결시켜가지고 룰렛을 만들었어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동그라미 딱 던지는 거지. 다트 되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이고 철기 사용한 거 답은 5번이다 돼 있고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하죠. 역사신문에서 한나라 조정원에서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되어 있는데 자 부여를 정복하여 영토가 넓어졌다. 경당, 인제양성, 소도,
12배 법조목이 늘었다 됐는데, 자, 이것도 위만조선 얘기죠. 위만조선. 그래서 부여정복은 고구려, 경당 설치도 고구려 장수왕 때, 그리고 소도는 여러 나라 가운데 삼한, 그리고 12배, 여기에 12배가 일책 12법 이래가지고 부여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법조목 60에 넣는 건 이제 위만조선 때, 위만조선 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 위만조선 이거는 법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왜? 법이라는 게 그 나라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법치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라. 그래서 법이 있다 없다 가지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다, 제대로 된 나라다 하는데, 이게 이제 8가지 근법이 고조선에 있었다 돼요. 그래서 법을 보면 대충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조선 망하고 한나라 들어오고 좀 힘들어가지고 60여조에 이르렀는데 좀 힘들었다. 그 말은 고조선은 괜찮은 나라고 이후로 좀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나라 됐는데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어야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딱 정해져 있고 요거 말고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한자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8조법 가운데 3개. 그래서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고 상처를 입히면 뭘로 갚는다? 꼭 식으로 갚는다. 이론 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너 비로 삼는데 만약에 속량하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라 됐지만 50만 전은 이건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고조선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거지. 그죠? 중국 상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도둑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 문제에서 요 8조법 가운데 3개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1, 2, 3, 4, 5 선지에 까메오로. 그치? 까메오를 항상 깔고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쪽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저게 맞출 수 있다. 신난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위만조선이 망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 고조선을 계승한 다양한 나라들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냥 여러 나라 이러거든요. 여러 나라.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그리고 삼한. 근데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3개 딱 듣네요. 그죠? 그래서 부고, 옥동, 마진변 모두 몇 개? 7개.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까지 딱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부여가 답이거나 고구려가 답이거나 옥조가 답이거나 약간 어렵게 내면 2개 이제 엮어가지고 옳은 거 하세요. 이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도 이분도 나오셨군요. 그러고 맞추면 됩니다. 자, 여러 나라 됐는데 요 문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둘이서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됐는데 할아버지가 가문과 장마로 곡식이 연글지 않고 있습니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왕을 바꾸재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가 구가 등을 불러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구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마가고 한 사람은 우가네. 그죠? 그래서 왕 바꿔야 되는 거 왕은 아니겠지. 그죠? 근데 요거는 부여죠. 부여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여기 저가하고 구가 있으면 마가 말 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가 소 타는 사람? 아니죠. 소를 상징으로 하는 부족장 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가, 이분이 우가 말같이 생겼나요? 글쎄 아무나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가 4명이서 돌아가면서 사출도를 다스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바꿔버린다. 이거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 부여. 부여가 답입니다.
그래서 부여에 해당하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순장, 동맹, 신지, 당군, 당궁, 천군이니까 부여는 순장 되겠네. 그죠? 순장 풍습이 있었다 돼 있는데 순장은 사실 다른 나라도 달이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뭐 인도, 이집트 만났는데 부여 사람들이 순장에 대해서 좀 더 좀 전향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순장을 좀 후하게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부여만 순장한 것처럼 덮어쓰긴 하는데 그러진 않다. 다만 좀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여 사람들은 좀 심하게 하더라. 얘기지. 그죠? 그래서 순장.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뭐죠? 고구려. 그죠? 3번은 신지읍차니까 옥의 삼한. 단궁 관업피는 단궁 반업피는 동해. 그죠? 동해가 단궁 과하마 반업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동해. 청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건 이것도 삼한. 그래서 부여 말고 고구려, 삼한, 동해, 삼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왔다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또 표로 이렇게 보면 부여는 답이 되고 그죠? 부여가 답이 되고 사출도가 바가 우가 구가 저가 하는 거고 순장이 대표적인 풍습인데 얘네들이 왕 사이에 두고 가운데로 사출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풍습이 영고라는 제천 행사인데 12월 달에 했다. 그리고는 나머지 고구려 사만 동해인데 하나 더 들어가면 옥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옥조가 살짝 빠졌네. 섭섭하지만 근데 옥조는 이제 일찌감치 고구려로 복속이 돼가지고 옥조적인 특성은 민변을이제 요 정도 말고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구려 사만 동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면은 순장 동맹 해가지고 고구려 해가지고 동맹이라는 게 있었다도 되고 가야로 들어가면 광교대교장 때 가야 한번 쳐들어간 거 그거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여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요거를 문제로 보면 부여해서 부여가 요 위쪽에 만주에 있었다. 그리고 내려가면 고구려 여기 어디죠? 옥저 여기는 동해 그다음에 이제 마진변을 보면 됩니다. 요 지도는 확실히 하셔야 되거든요. 지도 역사에서 지도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역사 지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잘 못 바꿉니다. 한번 정해지면 거의 이제 그대로 가는 거니까 한두 번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나올 때마다 아주 좋아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가가 옥저이고 나가 동해이니까 옳은 거 찾아라 돼 있죠. 그래서 가는 책화라는 게 있었다. 랑랑외철을 수출 나는 소도 무천 신지엽차 되는데 책화는 동해의 풍습이고 철수출은 변한이고 소도는 삼한이고 그죠? 무천은 내가 동해고 그죠? 신지엽차는 삼한이고 되겠죠. 그래서 요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짭짤한 나라는 동해와 옥저거든요. 동해와 옥저이고 동해가 당궁, 과하마, 반어피라는 특산물도 있고 책화라는 부족 자기 구역시키는 것도 있고 옥저가 읍군 삼로 해가지고 좀 동맹국가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나름 또 개성이 있고 그리고 부여, 영고, 변한, 철, 수출, 사만, 신지읍차, 정군소도 이게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 자, 우리 포인트는 모든 문제를 요런 틀로 열쇠죠. 그죠? 열쇠로 착착착착 정리하기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선사와 고조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약간 샘플이죠? 샘플이지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의 틀로 착착착 정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정리가 딱 되고 그러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전에 봤던 그 문제에 나왔던 그 키워드 그죠? 그 열쇠말
이제 열쇠잖아. 그죠? 그 열쇠말을 선지에서 찾으면 우리가 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게 되겠습니다. 유물론은 이분은 한번 좀 우리 짚고 넘어가기. 이게 이름 뭐라고요? 주먹도끼. 예.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여기 부여, 고구려,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요 지도에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위쪽은 부여고요. 그죠? 아래 고구려, 내려가면 옥저, 그리고 동해, 마한, 진안, 변한. 마한이 약간 충청도 언저리 있었다 하가 되고요. 진안이 경북, 변한이 경남 해안 이러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지금 주제 3개, 6문제. 그죠? 이 정도 했는데, 이런, 틀. 그죠? 요게 모든 문제에 쫙 집중해서 적용을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고, 답을 체크하면서도 편안하게, 이게 답이야. 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목표이거든요. 동그라미 이용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선생. 우리 또, 이 정도 하면 잠시 포인트 해서 좀 쉬고, 그 다음은 고조선 다음에 이제, 3국이니까, 3국으로 넘어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까지 가네요. 요거는 조금 많죠? 그래서 약간 포인트 잡고, 그러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